요즘 그런 말을 하죠. 보수라는 말을 쓸 거냐 말 거냐.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이 순간 여러분 코끼리 생각하고 있죠?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하면은 생각하지 말라 그러는 코끼리를 생각합니다. 진보의 아류가 돼서는 영원히 2등이고 영원히 집권할 수 없습니다. 왜 이렇게 소심해졌고 쪼잔해졌고 담대한 변화의 유전자를 회복해야 되는 것이 지금 역사적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용병에 의한 승리가 아니라 바로 우리에 의한 승리. 후반전 승리의 역전 드라마를 쓰자.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누가 뭐래도 원희룡입니다. 대한민국 경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비전과 정책을 마음껏 펼치는 운동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전쟁통에 헤어졌던 형제자매 가족들 만난 기분입니다. 특히 4.15 총선에서 당선되신 분들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고의 생존 능력 또는 운을 타고난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 자리에 아깝게 어쩌면 억울하게 국회에 들어오셔야 되는 분들이 못 들어온 우리 동지들도 계십니다. 당선을 기뻐하기 앞서서 살아남은 자의 슬픔이라는 말이 정말 절실하게 느껴지는 바로 그런 장면입니다. 저는 요새 잠이 안 옵니다. 밥맛도 없고요. 보시다시피 살이 쪽 빠졌습니다. 그 맛있던 소맥도 씁쓸합니다. 자다가 선잠이 깨면 내가 어떤 초현실 영화의 한 장면에 강제로 끌려 들어와 있는 느낌, 바로 그런 느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실력을 인정할 수 없는 상대방한테 4연속 참패를 당하고 변화를 주도했던 우리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잃어버리고 외부의 히딩크 감독에 의해서 변화를 강요받아야 하는 바로 그 현실. 이게 현실인지 초현실인지 뒷머리를 뭔가 둔탁한 걸로 크게 얻어맞은 기분입니다. 여러분 그러시죠? 장제원 의원님 특히 그러시죠? 요즘 그 포효의 목소리, 그 심정 너무나 절절히 잘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 그러더라고요. 변화를 둔감하거나 변화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결국 변화를 강요당할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 요새는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 목표가 뭐였습니까? 대한민국 주류 세력의 교체를 공개적으로 선언을 했는데 그게 현실이 되는가 하는 그런 초현실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 변화에 끌려가자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보의 아류가 돼서는 영원히 2등이고 영원히 집권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유일한 우리의 활로 변화를 주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고뇌의 권위를 거듭하고 있습니다마는 제 나름대로 느낀 첫 번째 결론은 대한민국 보수의 이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우리의 유전자다.
겁니다. 한 나라의 외교, 또 한 나라의 리더십은 역사관의 표현, 역사관의 실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역사 속에서 담대한 변화를 주도했던 보수의 역동성, 그것을 발견합니다. 그것이 대한민국 현대사의 핵심 동력이고 바로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는 대한민국 역사는 이렇습니다. 2차 대전 전후의 세계 질서를 가름하면서 우리는 세계 최강국 미국과 동맹을 맺고 자유주의에 기초한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를 선택했습니다. 비록 그때는 형식적인 시장경제, 형식적인 민주주의였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진정한 산업화 그리고 진정한 민주화를 가는 과정에서 많은 진통을 불러올 수밖에 없었지만 그래도 1945년에서 48년까지의 대한민국 보수의 선택은 지난 100년 현대사에서 가장 우리의 운명을 가른 결정적인 선택이었고 가장 위대한 우리 선조들의 선택이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때의 패배자들이 대한민국 역사를 통째로 뒤집으려는 시도, 미래 준비가 아니라 과거 캐기에 몰두하고 있는 그런 세력은 역사는 되돌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미래를 계측할 수도 없습니다. 한국전쟁의 폐허 위에서 세계 경제가 전후 30년의 대부흥을 맞았을 때 사회주의를 선택한 진영, 비동맹을 선택한 진영은 아직도 세계 최빈국 또는 개발도상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는 국제 경제 분업 질서 속에서 잠깐 열렸던 선진국 추격의 그 조그마한 기회의 문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고속 질주를 해서 압축 성장으로 오늘의 경제 대국을 이뤄냈습니다. 세계사의 유일무이한 식민지 후진국에서 G12로 곧바로 수직 상승한 나라 바로 대한민국이고 그 경제 성장을 선택하고 주도했던 것 바로 대한민국 보수입니다. 대한민국 경제 성장 속에서는 많은 희생이 있었습니다. 군사 독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멈출 줄 모르고 후퇴를 모르는 대한민국 국민은 또 민주화를 요구합니다. 대한민국 보수는 여기에서 또 담대한 결단을 했습니다. 민주주의와 타협하고 하나의 적결, 금융실명제 전격 실시, 전국민 의료보험의 도입, 이를 통해서 형식적 민주주의의 내용을 채우는 실질적 민주주의까지 타협 속에서 내전과 쿠데타를 이루지 않고 세계 자랑스러운 민주주의 국가의 대열에 올라섰습니다. 이것은 보수가 선택했기 때문에 가능했고 보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89년 베를린 장벽 무너지고 소련이 무너졌습니다. 대한민국 보수는 다시 위대한 결단을 했습니다. 북방 외교, 남북한 기본 합의서, OECD 가입, 식민지 원조받던 나라에서 이제는 세계 강대국들의 당당한 일원이 되어서 우리 대한민국 청년들이 배낭을 메고 세계로, 한국의 기업들이 세계 1등 기업으로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단군 이래의 최고의 스펙과 최고의 디지털 기술로 무장하게 만드는 바로 그러한 글로벌화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때 진보는 비판 세력으로서는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진정한 시대적 변화는 보수의 선택이었고 그것을 현실화시키는 유능한 국정 운영 능력도 바로 보수의 자산이었습니다. 저는 현대사를 돌이켜보면서 느낍니다. 그리고 맹세합니다. 시대적인 변화가 왔을 때 보수는 어땠을까요? 현실을 부정하고 피했을까요? 아닙니다. 늘 냉철한 현실인식, 글로벌 세계 질서의 움직임, 그 속에서 힘과 기회와 위험을 냉철하게 평가하면서 늘 정면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바로 그러한 담대함이 있었기 때문에 독재고 또 많은 문제점이 있었지만 그래도 국민은 유일한 수권 세력으로서 보수의 지지를 아끼지 않아 왔습니다. 또 위기에 처할 때마다 시대가 바뀌어서 우리의 영역이 좁아질 때마다 보수는 과감히 경계선을 넘어섰습니다. 세계 최강의 가장 멀리 있는 나라와 동맹을 맺었고 산업화의 경계를 넘어섰고 민주화의 타협의 경계선을 넘어섰습니다. 북방외교와 냉전 논리의 경계선을 넘어섰고 경제성장의 그늘에서 심하는 국민들의 삶을 끌어안고 책임질 복지국가의 초석을 그 경계선을 넘어섰습니다. 정면 돌파, 경계 확장, 바로 이 담대한 보수의 발전 동력, 어느 때부턴가 희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결과가 오늘이 아닌가. 왜 이렇게 소심해졌고 왜 이렇게 쪼잔해졌고. 그래서 저는 저희가 물려받은 담대한 변화의 유전자를 회복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지금 역사적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 대한민국 현대사 압축 성장의 산 증인이자 대표 상품 아니면 시제품입니다. 왜냐하면 제주도 무학의 가난한 농민의 아들 책에 파묻혀서 학력고사 수석이라는 사실은 그렇게 자랑스럽지는 않지만 그 드라마로 인해서 기회균등과 성취의 기회의 사다리를 온몸으로 증명해낸 사람이 바로 저이고 그것은 대한민국 보수가 만든 질서가 기회균등 인재 육성의 바로 그 질서였기 때문에 저의 성장 과정과 오늘까지의 과정이 가능했습니다. 비록 그 과정에 민주화 세대로서 민주화 운동이라든지 굴곡은 있었습니다마는 제주도의 그 소년이 우리 2005년에는 다보스 포럼의 영 글로벌 리더로 선정이 되어서 뭐 자랑 같습니다마는 한국 정치인 중에는 유일합니다. 그 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없습니다. 그때 부닥치던 기후변화, 인공지능 그런 것들이 그때는 딴 나라 얘기처럼 들렸는데 지금은 오늘의 발밑에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유엔 총회, 보아오 포럼 또는 CES로 이어지는 글로벌 무대의 아젠다와 그 네트워크와 그 냄새와 느낌을 제주도의 그 농촌의 소년이 느끼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 바로 이것이 대한민국이 세계 속의 대한민국이 되었던 것에 대한 바로 산
증인이라고 저는 자부하고 진정으로 대한민국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의 남은 생에 해야 될 일은 제가 받은 걸 돌려줘야죠. 먹튀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부모 때문에, 환경 때문에 자기 공부하고 싶은 것, 자기가 가진 소질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여기에서 포기하고 좌절하는 우리의 후배들과 우리의 자녀들에게 기회 균등의 기회와 좋은 자극, 이것을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이 좁은 국내에서 서로 이미 부모 세대가 만들어 놓은 거 이거 뺏어 먹고 이거 그 위에서 그냥 얹혀서 지내려고 하는 나약한 우리의 자녀들이 아니라 세계를 무대로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고 거기에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서 그것으로 부강하고 인류의 문제에 기여하고 또 대한민국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그런 당당하고 유능한 우리의 후배와 자녀들을 만들고 싶습니다. 저는 2000년에 당시 한나라당에 입당을 했습니다. 민주당 그리고 당시 한나라당 양쪽으로부터 제법 유혹적인 영입 제안을 받았습니다만 저는 한나라당을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큰 변화는 보수가 만들고 보수가 주도할 때 대한민국이 크게 발전한다. 그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한나라당에 입당하던 2000년 당시 36살이었습니다. 보수는 담대한 변화 주도의 근성을 서서히 잃어가고 있던 아마 그 초시였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우리 30대에 정의감에 넘치고 미래를 향한 진취적인 기운이 넘치던 저와 저희의 동료들은 말로 외쳤습니다. 20년 동안 줄기차게 보수의 혁신을 외쳤습니다. 미움도 많이 받았습니다. 쫓겨날 뻔하기도 했습니다. 왕따라는 것의 그 쓰라린 아픔, 저는 질겅질겅 씹으면서 지내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근데 정말 말을 안 듣더군요. 근데 어느덧 2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바닥이 아니라 지하 1층, 2층 거쳐서 지하 5층, 6층까지 지금 도달하고 보니까 그때 보수 혁신의 목소리가 막상 쓰려고 보니 잘 없는 것 같아서 새삼 그 효능이 좀 필요해지는 말입니다. 앞으로는 말 좀 들으려나? 냉정하게 돌이켜보면 그는 선배들과 당에 대한 저희 원망의 거리가 아니라 바로 저희 자신으로 인한 실패였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정치 인생 20년 모든 이력서의 칸이 보수에서 쓰여졌습니다. 하지만 이걸 굳이 따져본다면 실패. 축구로 치면 전반전 2대0으로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후반전이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상대방이 실력을 인정치 못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가 억울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지만 현실을 냉철히 인식하고 정말 뛰어난 선수와 뛰어난 스텝들을 우리가 짜서 후반전에 3골 넣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요즘 자다가 깨면 이게 현실인가? 조금 더 정신이 돌아오면 오로지 한 가지 생각하는 거. 이기자. 어떻게 이길 거냐? 만약에
우리가 2년 뒤에 또 지면 히딩크 팀처럼 뭐 5대0 되는 건 뭐 둘째치고 정말 대한민국과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이겨야 된다. 그럼 문제는 어떻게 이길 거냐인데요. 저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승리가 우리의 승리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병에 의한 승리가 아니라 바로 우리에 의한 승리여야 된다. 대한민국의 역사적인 담대한 변화를 주도해왔던 바로 그 보수의 유니폼을 입고 승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류 진보의 이름이 아니라 진정한 제대로 된 대한민국의 세계 속의 변화, 위기의 정면 돌파의 저력을 보았던 그 보수의 유전자를 오늘날 회복해서 그 이름으로 이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와 함께? 용병과 외국 감독에 의해서? 아닙니다. 용병도 필요합니다. 자극제를 위해서. 히딩크 감독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르는 전술, 우리가 모르는 선진 축구가 있으니까. 하지만 패배의 아픔, 당이 어려울 때 전쟁통에 뿔뿔이 최선의 선택을 할 수가 없어서 차선으로 나갔다 들어왔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했던 바로 우리 그 동지들의 엔트리를 가지고 이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후반전을 잘 뛸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세 가지를 주장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보수의 그 이름, 보수의 정체성, 대한민국 현대사의 위대한 선택과 정면 돌파의